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 저희 시청자분 같은 보통 상식을 갖고 원칙과 법 이런 것을 늘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은 도저히 납득 불가인 일이 오늘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한국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 한국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 두 회사의 주식을 2억 3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답니다. 2억 3천만 원어치.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요.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해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2억 3천만 원어치 우리나라 해군에 군함을 납품하는 이 두 회사, 한국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이 주식을 사들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기 그 사이에 이 주식을 샀습니다. 이재명은 비록 낙선을 하기는 했지만 전 국민이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48%를 얻었던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거의 99% 당선될 거라고 봤지요. 그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등록되는 그 무렵에 우리 해군에 군함을 납품하는 두 회사의 주식을 2억 3천만 원어치 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더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이재명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당대표까지 질주할 거라고 다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상임위원회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 있는 그런 이제 활동 아닙니까?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배정을 합니다. 원하는 상임위원회 3개씩 써내. 3개씩 써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잘 배당을 잘 해서. 그런데 대통령 후보급 4선, 5선 이렇게 이른바 중진급,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2번이나 했는데 한 번은 마지막 주자로서 뛰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개 2군데 갑니다. 하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가 대사를 이제 다룬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하나는 국방위원회. 그러면은 이재명은 원내대표가 아닌데 박홍근이 원내대표고 이재명은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국방위원회를 고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고를 수 있었죠. 원내대표가 배정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가 박홍근한테 전화 걸어서 원내대표님 나 국방위원회로도 배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재명은 우리 해군에 군함을 납포하는 두 기업의 주식을 2억 3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비공선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직전에 결정된 순간 뭐 그때 압도적인 표차로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주식을 처분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회사의 주식은 이재명이 8월 28일 날 당 대표가 됐는데 그게 일요일이었습니다. 8월 28일이 일요일, 8월 27일이 토요일, 8월 26일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주식 거래는 토요일, 일요일 하지 않는데 그 8월 26일 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주식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유력 당대표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몇 억 원어치를.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저도 저희 특수관계인이 지금 이런 재산 공개를 하는 거에 제가 좀 그걸 이제 겪어보게 됐는데 아유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이해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이 두껍다? 간이 크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식이 떨어졌답니다. 샀을 때 가격보다 주식은 좀 떨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벌써 4년 전이네요. 인도 방문. 혼자 갔죠? 인도 방문. 인도 방문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해서 이제 갔다. 그게 원래 인도의 차관이 우리의 문화부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외교 문서에는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대했다 했는데 어느 개그맨 출신이 유튜브에 비판한 걸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니 남자 총리가 남의 나라 국가원수의 부인을 혼자 오라고 초청을 한다? 이상하지 않느냐? 하긴 뭐 그렇죠. 우리 그냥 그렇게 국가 원수급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뭐 그거더라도 예? 제가 가령 남의 집 남자는 놔두고 부인만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시죠. 이렇게 초청하면은 좀 어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도 하는 걸 봤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여옥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최재 감사원장이 김정숙 여사가 4년 전에 인도에 혼자 공군 이루기 타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제 국가 예산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자 전여옥 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을 단독 방문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고 타지마을 독사진을 찍었네요. 권력에 취한 추한 김정숙의 이 사진 좌파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문재인 시절 청와대 서열 1위가 김정숙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라오스 갔을 때 앞장서서 손 흔들어 제낄 때 알아봤긴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라오스 이 붉은 카펫이 깔려져 있는데 제가 여자는 남자 뒤를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 원수와 그의 배우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영국 대처였다면 그 남편이 영국 여왕이었다면 그 남편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라오스에 갔을 때 그 나라를 방문한 국가 원수는 문재인이죠. 김정숙이 아니라. 따라서 어디를 가든 붉은 카페 뒤를 걸어갈 때는 김정숙은 국가 원수 뒤에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민간인 신부로 동네에서 뭐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갈 때는 김정숙이 앞장서 여보 빨리 와 이건 얼마든지 해도 괜찮죠. 그러나 국가 원수 자격으로 그의 배우자 자격으로 다른 나라를 공식 방문했을 때는 국가 원수의 배우자는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진들 다 아실 겁니다. 저 뒤에서 문재인은 아직도 악수를 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 혼자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진 다 보셨죠? 전여옥 의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도 단독 방문 때 니들 아니? 내가 진짜 대통령인 거? 그것을 인증했다면서 대통령 휘장을 떡하니 달고 2억 원 들여 전용기를 띄웠다. 다른 관광객 못 들어오게 하고 나라 망신이었다. 인도 초호화 패키지 관광을 우리가 낸 혈세로 간 것으로 그것도 기가 막힌데 청와대 한식 요리사까지 데리고 갔단다. 저는 이 얘기는 다시 또 듣게 되네요. 청와대 한식 요리사를 데리고 갔답니다. 옷은 프랑스 샤넬에 마구 걸치더니 입맛은 죽어도 한식인가 보다. 인도에 가서 카레 음식은 싫어하나 보다. 청와대 요리사는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 혈세로 고용된 사람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출장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공무원 근무 지침을 어긴 것이다. 문재인도 한식파, 문재인도 한식만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는데 김정숙이 한식 요리사를 채갔다고 하면 청와대에 홀로 남은 문재인은 라면으로 8박 9일 27끼를 체결했나 보다. 전여옥 의원도 참 이렇게 말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 아주 말맛이 납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관광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김정숙이 방문한 명승지란다. 김정숙이 제일 원망스러운 것은 코로나다. 대통령 임기 2년 사이에 48번 48회를 따라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없었다면 100번 따라가는 신기록을 세웠을 것이다. 김정숙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 오죽하면 그 옷값을 국가 기록물로 정해서 봉인해버렸을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김정숙이 걸고 차고 낀 값비싼 폐물들이다. 저 굵직한 진주반지, 목걸이, 귀걸이 최소한 몇 천만 원대일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팔찌, 이것은 억대일 수도 있다. 대체 무슨 돈으로 저런 것들을 샀으며 감히 국민들 앞에 자랑질할 생각을 했을까? 김정숙이 제일 부러운 사람은 이설주였을 것이다. 독재의 동반자로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크리스천 디올을 걸치는 이설주다. 김정숙 여사는 영원히 청와대 실세 노릇을 하고 싶었겠지만 김정숙은 죄인이다. 국고를 탕진했고 공무 지침을 위반했다. 본인이 걸친 폐물에 옷이 바로 빼박 증거다. 국민 혈세를 빼먹은 흡혈귀 영부인 김정숙 제대로 확실히 털어보자. 그리고 반드시 심판합시다.